재산 15억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 코인에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다. 그러니까요. 그 주식에 대한 종잣돈이 됐던 돈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분이 영리 활동으로서 변호사 활동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민변 소속이기도 하고 주식 팔아서 코인 샀다 이렇게 말하는 예. 것도 사실 그것도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왁구가 안 맞고 있거든요. 이분한테 넓게는 공적 마인드가 없다. 해명하는 것들 보면 도대체 리걸 네. 마인드라는 게 있는가? 자, 김남국 의원은 네. 시종일관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계속해서 갖가지 의혹들이 또 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일단 법적으로 먼저 우선 회계상으로 문제가 되든 아니면 이 재산의 출처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든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맨 먼저 이제 한 예. 3, 4일 전 경에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였죠. 예, 재산 15억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 예, 네. 거래 실명제 직전 인출. 그리고 이제 요약 그 라인에서는 2022년 초 위믹스, 예. 위메이드란 회사의 이른바 이제 김치코인이라고 불러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80만 개를 보유했다.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바로 그 코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80만 개를 보유했고 실제 보유하는 기간 중에는 일단 보도된 내용입니다. 60억 원 가량이 됐다. 자, 예. 먼저 여쭤봅니다. 자, 이 60억은 물론 투자할 때는 60억이 아니겠죠. 그래야겠죠. 자, 네. 2016년부터 가상화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 입장문을 네. 냈습니다. 네. 먼저 김혜 교사님 파악한 바로는 이 김남국의 코인 투자 그 돈은 어디로부터 왔던 겁니까? 이 본인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 투자는 2016년도부터 했는데 뭐 처음부터 이와 같은 가액은 아니었을 거고 예, 지금 저도 이렇게 쭉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예. 약간 뭐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코인에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을 하고 이때 그 보유하고 있었던 네. LG테크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예. 매각하여서 예. 현금화한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예.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주로 변호사 활동을 했을 테고 방송 활동도 했었는데 그 주식에 대한 종잣돈이 됐던 돈은 어디서 온 겁니까? 변호사로 모았던 돈일까요? 그러면 이제 김남국 변호사는 말씀 나온 김에 이렇게 소위 변호사 시험이죠. 네. 소위 변호사 시험이 아니라 이제 변호사 시험의 일기 합격자이고 예. 저도 이렇게 뭐 김남국 변호사와 개인적 인연이 있다면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네. 이렇게 매개로 해서 이분이 영리 활동으로서 변호사 활동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그렇습니다. 예. 거죠. 그 이제 뭐 민변 소속이기도 하고 예. 그런 이제 의문도 있고 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해명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은 지금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2021년 1, 2월경 그 시점에 60억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8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거래 실명자가 되기 전에 네. 다 인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잠깐만요. 거래 실명제가 되기 전에 인출을 할 때에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상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자, 뭔가 거래 실명제 들어간다. 그 전에 거래 실명제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이 가상화폐도 가격이 다운될 가능성도 높고 예. 추적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략을 인출했다. 예. 이건 뭔가 미리 이걸 알고 대비해서 계획하에 돈을 인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저는 지금 김남국 의원의 대응들을 쭉 보고 있는데 예. 이분한테 넓게는 공적 마인드가 없다. 뭐 부족하다가 아니라 없고 또 하나는 리걸 마인드라는 게 있는가. 예.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회계사입니다만은 회계사다, 변호사다, 이제 저는 그 변호사들이 리걸 마인드라고 자주 얘기하고 예. 저희들도 어떤 사안을 접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산 책방을
접했을 때 사건을 접했을 때 다 조문 따져가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의 일반적인 어떤 뭐랄까요?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DNA화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예. 준법적 상식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준법적 상식 네. 이런 건데 저는 이분 대답하라는 거나 해명하는 것들 보면 도대체 리걸 네. 마인드라는 게 있는가? 이분이 과연 무슨 변호사로서의 법적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정말 들었습니다. 이분은 예. 제가 뭐 폄훼하려고 까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좀 심각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무슨 예. 말씀이냐면 하나하나 한번 접해볼게요. 조금 사소한 일로부터 연원적으로 따져보면 네. 이분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아까로 돌아가서 야, 너 이 지금 코인 어떻게 샀어? 하니까 주식 팔아서 샀어. 예.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한 히스토리가 일부 추적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예.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선 시점인 2020년 4월 기준 LG 디스플레이 주식 2003주를 가지고 있다가 네. 해가 바뀌기 전 2020년에 네. 48,672주를 더 샀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엄청난 양이네요. 제가 뭐 참여연대에 있었고 네. 이렇게 공직자 재산 검증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국회의원 임기 중에 주식 사신 분 아무리 봐도 제 기억이 없거든요. 예. 여러분, 그 공직자의 주식 보유는 이게 상당히 크리티컬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진회계법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회계감사하고 있거든요. 예. 안진회계법인 모든 회계사들이 못 삽니다. 주식 삼성전자 거. 왜냐하면 이해 충돌 때문에 이해 충돌. 네. 뭐냐면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저는 이해 충돌에 걸릴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모 그룹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예. 나 모 그룹과 모 그룹 그 직원 한 명과 밥 먹은 적 있다. 밥 2번 먹은 적 있다. 이거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먹은 것도 아니고 한 번씩 냈다. 나 얻어먹으러 다닌 사람도 아니고 다만 네. 내가 앞으로 이 그룹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쪽 편을 들면 나에게 경고해주고 아예 그리고 그런 말은 없던 걸로 해달라. 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 그 대목에서 김경일 여사의 사례도 말씀 주셨는데, 자, 또 하나 의문점입니다. 오늘 의문점을 좀 봐주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그러시죠. 예. 자, 그러면 전량 매도를 했으면 이 가상화폐입니다. 위믹스입니다. 예, 예. 위메이드 이 80만 주 60여 원에 당시에 해당되는 물량을 매도했다면 세금 냅니까? 지금 그때 이게 과세를 과세 유예죠. 자, 지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매도를 했더라면 현금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2021년 3월경이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재산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 예. 그럼 이 현금 60여 원이 될지 얼마 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예. 왜 지금 재산 등록 기록이 안 됐죠? 현금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래서 궁금한 것은 여전히 재산 등록 의무가 없는 또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는 건가요? 전량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 차원에서 배 소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 한번 이런 비유 해볼까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김경률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20억의 공돈이 생겼다. 여러분이 저한테 20억 원의 공돈이 생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티는 날 수 있잖아요. 네. 갑자기 그러지 않던 놈이 백화점에 가서 막 1,000만 원짜리 상품을 사고 2,000만 원짜리 명품을 사고 하면은 우리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지금 김남국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신고 의무가 없었고 네. 그래서 60억에 달하는 그것이 블랙박스로 있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하는데 이걸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이면은 현금화가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면 그 현금은 또 신고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런 처음에는 그렇게 비슷하게 말을 했다가 네. 이제는 다시 계속 김남국 의원이 지금 말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이와 같은 지적들이 나오니까 야, 나 그거 코인 가지고 있다가 판 게 아니고 네. 다른 코인으로 갈아탔어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현금화한 부분은 극히 작다. 예. 그래야만 지금
뭔가 나오는 의혹의 시선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으니까. 여론에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리스크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가상 자산 이 60여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빼고도 재산 등록한 게 얼마였죠? 지금 15억이라고 나오죠.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아니, 그렇죠. 10억이면 부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10억이 가난합니까? 지금의 김남국 의원의 처신 그리고 장경태 의원의 가난한 게 죄냐? 자, 10억 자산가와 연봉 1억이 넘는 국회의원에게 검소하게 사는 게 죄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주식 팔아서 코인 샀다 이렇게 말하는 예. 것도 사실 그것도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왁구가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대변인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지만 너 주식 팔아서 코인 샀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9억 원이 붕 떠야 되잖아요. 재산신고 예. 내역에서는 코인은 예. 원래 없는 거니까 재산신고 내역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 9억 원은 야 예적금이 너 9억 늘었어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하튼 김남국 의원의 입장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나서주는 게 과연 고마울까? 헛발질 전문 이제 국회의원이 이렇게 옆에서 또 도와주는 게 절대 전 도와주는 게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네. 아까 말씀 간단히 하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이 예. 뭐냐면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고 지금 이제 지지층을 향한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프레라고도 볼 수 있고 뭔가 지지자들을 발화하기 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층들은 검소하고 뭐 돈도 없는데 마치 이 정치를 깨끗한 정치를 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더 많은 후원과 예. 더 많은 지지와 더 많은 팬층들이 모일 수 그렇죠. 있다. 예.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어떤 의도된 행동 아닌가?